안녕하세요. 오감만족의 김보라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주식 정규 시장 개시 전 시간의 거래 시간이 단축된다고 하는데요. 개시 전 시간의 종가 매매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잘 체크하시면서 거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저희 오감만족에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방법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에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감만족의 고민 해결사 이영재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주식 이야기를 진행할 이영재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실적 발표가 쏟아져 나오는 한 주인데요. 이번 주 역시 종목의 빠른 순환매가 예상이 될 텐데 시장 흐름 어떤가요? 일단은 오늘 시장 자체는 괜찮아요. 오늘 네. 시장은 어제 전주 이제 금요일 날 시장이었죠. 금요일 날 시장 사실 오지 말아야 될 곳까지 코스피가 떨어져 가지고 네. 위험했던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오늘 양봉은 좀 내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시장은 좀 불안감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그리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직도 있어서 오늘 같은 양봉은 일단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오늘 양봉이 나온 이상 일단은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지 즉 2250선을 뚫을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시장이 개인 투자들이 그렇게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은 시장이에요. 네. 사실은 전일에 금요일 날부터 해가지고 지난주 워낙에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대부분 주식 비중들을 많이 안 갖고 있거나 아니면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고 네. 가장 나쁜 점은 뭐냐면은 그 종목이 예를 들어서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차라리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 시켜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거가 떨어지니까 떨어진 내 거를 팔고 가는 놈을 사거든요. 네. 그러면 가는 놈이 또 갈 줄 알았지 그러면서 다음날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양봉에 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의미 있는 양봉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는 양봉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의미 있는 양봉들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이제 빠르게 단기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단기에 강한 상승세를 주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내게 손해봐가지고 물리고 양봉 들어갔다가 또 물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에서 단기에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좀 안전하게 버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네. 일단 이제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 0.31%, S&P 지수 0.47%, 나스닥 0.34%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종가 기준 상한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S&P하고 나스닥은요. 물론 우리나라 시장은 뭐 최고가에 가려면은 한참 멀었죠. 이게 남의 시장은 잘 가자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주식도 내가 갖고 있으면 더럽게 안 가는데 그러게요. 남이 갖고 있으면 그렇게 잘 가요. 네. 아마 그런 것과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그래서 미국 시장 자체는 좋아요. 일단은 GDP 성장률이 호조를 나타낸 점도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그렇죠. GDP 1분기 GDP 성장률은 연 이제 3.2%, 전분기 2.2% 대비해서 개선된 시장 예상치 2.5%도 크게 웃돈 모습을 보여줬고 2015년 이후 최초로 3%대 넘어섰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실물 경기하고 주가 지수라고 따지면은 네. 주가 지수가 기본적으로 선행 지표라고 보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제 실물 지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가 더 좋아진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면은 신고가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계속 미국 시장 자체가 견조하기 때문에 반대로 따지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힘도 없는데 이 시점에서 미국 시장마저도 부러지면은 미국 시장 1% 부러지면 우리는 한 3% 부러질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미국 시장이 버텨주는 거를 고맙게 생각해야 될 수도 있어요. 배는 아프더라도. 네.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상승을 크게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상승 추세가 좀 꺾이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그 여파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저는 계속 그 드리는 전략이 일단은 헤지 앤 트레이드 전략에서 전략을 드리고 있고 소액으로 예를 들어서 인버스에 진입을 해보신 분은 일단은 소액 정도 뭐 비중 한 5% 언더 뭐 10% 언더 이러면은 그냥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상승을 했을 때 물타기를 하시는 방법이 오히려 유리하고 인버스 같은 걸 들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개별주 트레이딩을 하기가 쉬워요. 네. 인버스가 없으면 개별주 트레이딩 할 때 심리적으로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처음엔 일단 이론적인 것들을 공부를 해야죠. 양봉이 무슨 의미인지, 네. 뭐 시가가 무슨 의미인지 이런 그렇죠. 이론적인 공부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전업 투자자면은 좀 빠른 애들을 돌려가면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재테크 차원에서 하루에 뭐 한 번 볼까 말까 하신 분들은 좀 롱텀으로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가져가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본인이 어떤 종목과 어떤 스타일의 매매가 어울리는지 일단 그 본인 스타일을 정립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종목들 군을 일단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종목 군을 고르신 다음에는 필요한 기법이죠.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고 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는 사실 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법들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춰진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멘탈이다. 멘탈이 밀리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솔직히 살아남기 좀 힘든다고 봐요. 그래서 네. 대부분 여러분들이 옛날에 저도 이제 장이 하락장 2008년에 맞을 때 예를 들어서 장이 안 좋으면 주식을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고 이게 손해가 났으니까 자꾸 버텨주는 걸로 순환매를 돌려요. 네. 그러다가 여기서 한 대 맞고 저기서 한 대 맞고 동네에서 막 쳐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멘탈이 밀렸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최근 장을 대응을 하시고 그래서 음봉에서 차라리 빠지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할인하는 거잖아요. 네. 할인할 때 할인가를 좀 적용된 종목들을 사시는 게 좋은데 할인하는 시즌에 신상품 떠오르는 신상품을 사면은 할인 시즌에 메리트가 없잖아요. 네, 저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양봉을 너무 보고 따라 들어가는 것들은 좀 좋지 않은 매매가 아닌가 싶고, 일단 다행히 오늘 양봉이 떠줘가지고 일단 추세를 받쳐주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일단 지금 우리나라가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은 이상 어느 정도 상승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 좀 견조하다고 치면은 네. 저희는 옛날 같은 박스권 시장으로 돌아갈 수도 있죠. 박스권 시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오늘 지금 상해 지수도 약보합 정도인데 심천 좀 빠지고 있고 좀 약보합 정도인데 미국 시장에 비하면은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은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네. 승자가 독식이라는 거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엄프 형님이 예를 들어서 중국도 잘 살고 미국도 잘 살 수 있는 제3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네. 스타일이.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잘 진행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미국에게 유리한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이 조금 예전보다 힘이 처음에 이제 최근에 한 지지난달인가요? 이제 미국 중국 시장의 이제 편입 비중을 늘렸을 때는 단기적으로 수급의 힘으로 시장이 움직인 적이 있는데, 최근은 이제 수급이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제 아무래도 미국 시장보다 힘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지금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 시장만큼 힘 있게 가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단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지켜줘야 될 자리는 지켜줬기 때문에 일단 우호적이라고 보긴 하지만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걸 감안하고 네. 거래를 하시되 결과적으로는 박스권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단이 제한돼 있는 닥쳐 있는 박스권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에서는 인버스 전략을 쓰시고 하단 내려가지고 할인할 때 개별 종목 비중을 늘리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사실은 장은 돌리고 있지만은 코스피가 사실 상승하는 종목하고 하락하는 종목을 따졌을 때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거든요. 한 네. 40종목, 50종목 많은 편이고, 코스닥은 그나마 이제 조금 종류 한 1.5배 정도 수가 되는데,
지수에 비해서는 상승 종목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특히 양봉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매매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오늘 하락을 맞고 있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매매가 꼬이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매매가 네. 꼬이면 쉬세요. 어. 그냥 거래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선물 뭐 해외 선물 옵션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하루 빠진다고 해서 뭐 죽을 똥 살똥 빠지진 않아요. 뭐 이상한 거 막 잡지 않은 이상은 뭐 위에서 막 꼭다리에서 뭐 물리거나 하지 않은 이상 하루에 3-40%씩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만약에 매매가 꼬였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하락하길래 힘 있는 애를 들어가려고 양봉 따라 들어가고 막 상한가 상담만 했는데 오늘 뭐 처참하게 밀리더라. 이런 경우라면은 제 생각에는 차라리 매매를 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젠가 제가 종목들 봤는데 상한가 네. 들어간 거 상당하게 좋은 모습도 있는 종목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거에 몰리셨으면은 쉬는 것도 거래라고 이제 투자라고 생각해요. 사실 현금 비중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요즘 트렌드를 좀 못 따라가신다면 쉬시고 아니면 저처럼 계속 헤지 앤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시장을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시장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좋게 나오면서 현재 미국 시장 분위기 참 좋아 보이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불안감은 다소 있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 전략도 살짝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바이오 리더스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올해 3월 5일 날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15,800원에 비중 15%입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종목은 바이오 리더스입니다. 얼마 전 중소벤처 기업부가 주관하는 2019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기업인데요. 성장 잠재력과 또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반등했으나 현재는 등락을 좀 거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 상담 시작할까요? 최근에 뉴스들이 네. 여러 가지 뭐 좋은 뉴스 나왔어요. 이제 회사는 백신 디스플레이 기술이랑 이제 면역 기술에 대한 세계적 원천 특허를 근간으로 해서 99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꽤 네. 오래된 회사예요. 회사 자체는요. 바이오 신약, 바이오 소재, 바이러스 연구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이제 정통 이제 바이오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원래는 바이오 회사가 아닌데 네. 어디 뭐 미국에 뭐 들어보지 못한 회사들을 좀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나도 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회사라기보다는 일단은 정통적으로 이쪽 일을 하고 있는 회사는 맞고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업 자체는 비임상 단계 백신 아주반타하고 근육 질환 치료 백신 등이 있고 바이러스 소재 사업은 항바이러스제,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네. 유산균을 활용한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면역치료 바이오 백신을 개발 중이고 건강기능식품 사업과 화장품 사업 등으로 사업 분야도 확장 중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차트 밑에 뉴스 플로어를 좀 띄워놓고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뉴스가 떴을 때 차트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네. 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세력들의 느낌적 느낌들이 좀 오거든요. 최근에 이제 뉴스가 많은 봉이 있었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뉴스는 와이즈만 연구소의 이제 P53 타킨 항암제 도입 그리고 뭐 바이오 리더스 32조 같이 현식 신정 항암 신약 기술 이전 소식의 강세 이런 온갖 뉴스를 띄워놓고 그 전일부터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해요. 네. 그리고 윗골이 나고 다시 깔아앉는데 깔아앉았을 때 사실 지지돼야 되는 자리가 사실은 13,000원대거든요. 네. 이 정도 라인에서는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지를 못 해주고 이 라인도 깨고 일단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좋은 뉴스들이 나오죠. 네. 뭐 이스라엘이랑 합작법인 설립, 신약 개발 추진, 이스라엘 R&D 합작법인 설립했다 이런 뉴스들을 계속 띄우면서 주가를 받치려고 하는데 받쳐지지가 않고 오히려 하락 일변도를 그리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15,800원이면은 이제 뚫었다라고 이제 이게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문제가 이거예요. 네. 지금 3월 5일이면은 이제 이 윗골인데 이거예요. 이제 뚫었다예요. 뚫었다. 이제 뚫었으니까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그 거래를 하시는 예를 들어서 뭐 전업투자다거나 뭐 이런 분들은 뚫은 매매들을 할 수 있죠. 뚫어서 이제 가는 종목들을 이제 매매하실 수 있는데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매매를 하시면 대단히 위험해요.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고요. 그렇죠. 네. 일단 뚫었다고 판단을 하면은 해서 들어가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본인의 이제 매매 포지션에 맞는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거라는 의문은 좀 있어요. 이제 이분이 전업을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본업을 갖고 계시면서 별도 일을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뚫었는데 실패했으면은 손절을 치시는 게 맞아요. 사실은 이런 정도 위치에 들어갔으면은 중단선보다는 한 이쪽 중심 라인 한 21선 정도 기준으로 해서 14,000원대면은 매도를 좀 치시는 게 맞긴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다음날 음봉이 8%가 나왔는데 너무 급하게 내려온 음봉에서 나 차 못 팔았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 장기 입형대 라인 한 12,000원대, 13,000원대 라인이면은 비중 추가라도 해주시는 게 옳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자리 못 지켰으면 일단 비중 추가를 했다가 또 내려갔어요. 그다음에 네. 다시 올라오면은 더 비싼 가격에 사시더라도 일단은 대응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여기 깨었다가 더 낮은 자리에 지지가 받았어요. 지지를 받았다가 이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면은 지금 내가 손절을 친 자리보다 더 싼 가격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중이 없으면은 싼 가격에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비중을 줄였다가 재진입하는 게 네.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을 조금 이제 한 종목을 샀다가 몰빵 비중 100%내 생각에 예를 들어서 내 전체 자금이 100인데 이 종목은 10% 비중을 들어갈 거야 라고 네. 생각했으면은 비중 10% 몰빵 하지 마시고 분할로 들어가시는 게 맞고 만약에 몰빵으로 들어가셨으면은 최소한 만약에 손절을 칠 때도 몰빵 사고 몰빵 손절 뭐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또는 차익 실현도 마찬가지예요. 몰빵 들어가서 몰빵 차익 실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잘라서 사고 잘라서 파실 줄도 좀 아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그랬다가 나중에 더 싸지면은 또 사면 되니까 비중들을 좀 여력을 남겨 놓으셔야 되고 지금 일단은 차트를 좀 크게 보면은 이 죽을 종목이냐 그러면은 차트 한번 네. 크게 보시면 일단은 최근에 그 전년도에 전년까지 해가지고 시세를 뭐 무지막지하게 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하락도 사실은 많이 맞았어요. 네. 많이 맞았고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추세를 좀 돌리는 자리로 보이긴 건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길게 보면 이 정도인데 길게 보면은 이제 이 정도 라인에서 지지가 되는 라인인데 이제 10,000원 이하죠. 지금 12,000원대 라인에서 10,000원 이하를 얘기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라인에서 추세를 돌려주면 그래도 지수도 사실은 10월달, 1월 때보다 지수가 좋기 때문에 지수보다 예를 들어서 이까지 내려오면은 지수가 부러지지 않았는데 이까지 내려오면 종목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수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종목이 내려오는 거는 일단 외롭지도 않아요. 네. 다 같이 죽기 때문에 일단 가는 길 외롭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나은데 지수는 멀쩡한데 종목이 부러지면 진짜 외롭거든요. 그렇죠. 나 혼자 죽는구나. 네. 내가 뭘 사면은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10,000원 이하까지 내려오면 사실은 그건 종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 10,000원 이하까지 안 내려오고 11,000원대 정도 한 요 정도 라인 때만이라도 지지를 해주면은 이 정도 라인 때가 어느 라인 때냐 하면 바로 전에 이제 저점 만들었던 형성됐던 라인인데 밑에 꼬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는 네. 제끼고 요 정도 라인 때만 요 정도 라인 때에서만 만약에 지지가 좀 돼준다면은 요 정도에서 지지가 돼준다면은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엄청 떠 있는 자리에 사신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네. 길게 봤을 때는 엄청 떠 있는 자리는 아니고 한 번 시세를 크게 줬다가 한 번 조정을 크게 주고 옆으로 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런 차트에서 저점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추세를 줄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드릴 건지 돈을 드릴 건지 문제라고 보는데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겠다. 네. 안정과 수익은 완전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있죠. 네. 예금을 하세요. 은행에 예금을 하면 안정적으로 이자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익을 이제 주식 하시는 게 그런 마인드로 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안정적이라는 게 뭔지는 알아요. 예를 들어서 좀 빠져도 돼. 5% 10%까지 내 손실이 좀 나와도 돼. 하지만 유증은 맞기 싫어. 상패는 안 돼. 그렇죠. 당일날 급락 안 돼. 뭐 한 15%씩 빠지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마인드의 안정감이죠. 사실은요. 한 몇 프로 좀 빠진다고 하면 사실은 뭐 죽을 돈 활동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큰 급락이 아닌 정도면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위험 자산이라는 걸 모르고 시작하지 않으시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자리면은 물론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는 자리긴 하지만은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정말 이때 떠 있을 때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고속 상승 구간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제가 주로 드리는 좋아하는 이제 한번 매집 주고 한번 매집 준 구간 나오고 저속 상승 구간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고속 상승 구간에서는 제가 뭐라 했죠? 고속 상승 구간이 되면은 털면서 나와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은 위아래 폭이 좀 크긴 하지만 아직은 매집 가능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은 들고 장이 안 빠진다는 전제 하에서는 조금 더 달고 가면 한번 추세는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손절가 11,000원만 지키신 상태에서 가지고 가시되 반등신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방향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최소한 비중 수술하시고 왜냐면은 지금 이게 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라인에서는 하단이라는 말씀이에요. 네네.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박스권이라고 잡는다면은 이 정도 라인을 예를 들어서 박스권을 잡는다면은 이 정도 선에서는 현재 위치가 비교적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전고점 정도 레벨이 오면은 약간 수익권이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거의 본절 라인에서는 일단 비중 수술을 해준 다음에 예를 들어서 비중이 100%다. 그러면 최소한 30-40% 비중을 쳐주시고 그냥 남은 비중으로 더 뚫고 가는지 아니면은 밀려 내려오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매수 타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죠. 뚫고 나갈 때 사는 거는 나는 기다리기 싫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저가에서 쌀 때 들어가서 시간을 들이면서 나는 수익이 올 때까지 좀 참아보겠어.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 16,000원대까지 오면은 버텨도 되죠. 왜냐면은 이미 수익 한 20% 확보해 놓은 분들은 20%가 15%가 돼도 크게 뭐 괴롭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서 본절이 왔어요. 본절이 왔다 다시 마이너스 5%가 되면은 정말 괴롭거든요. 그래서 본절일 때 일단 비중 수술을 하시고 나머지를 홀딩하는 방법이 좋다. 그래서 일단 반등시 매도하고 손절가 11,000원을 좀 제시를 좀 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 바이오 리더스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 의견과 함께 손절가 1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대동 스틸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2월 22일 날 매수하셨고요. 네. 1,900원 매수가에 비중 17%입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종목 대동스틸입니다. 남북러 가스관 관련주로 엮이면서 대북주로 분류된 종목인데요.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차트와 함께 살펴볼까요? 철강, 스틸 이런 아이들이 네, 대북주로 대부분 분류가 돼 있죠. 그렇죠. 차트 보시면은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대북주라고 하면 이게 없으면 대북주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 네. 포인트가 있지 않으면은 대북주 아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대북주로 엮여 있다. 대북주로 시장에서 그러니까 실제 대북주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냐면 지금 남북 경협을 하겠다고 하고 이제 정상회담들 뭐 남북 정상회담 뭐 북미 정상회담 뭐 북러 정상회담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은 수혜받은 업체 하나도 없어요. 네. 수혜받는 업체 없습니다. 그냥 수혜를 받겠거니라는 기대감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수혜를 받은 회사는 지금 저희 뭐 예를 들어서 경협의 대장주라고 하는 현대 엘리베이도 지금 뭐 당장 금강산 뭐 예를 들어서 관광을 재개한 것도 아니고 지금 수혜받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파주 인근에 땅을 갖고 있는 땅 부자들은 수혜를 받았습니다. 땅값이 많이 네네.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파주 인근에 땅을 사놓으신 분들 외에는 아무 회사도 수혜를 받은 건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선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수혜를 받아서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 수혜를 받는다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만큼 추세를 뽑아주기 때문에 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남북러 가스관 얘기가 나왔죠. 실제로 제가 이제 북러 회담하는 거 봤는데 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가스관 뭐 하고 철도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뭐 얘기가 된 게 있느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 진지하게 얘기를 했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네. 남한 이제 한국이죠. 한국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텐데 아무래도 미국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한국에서 힘있게 추진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푸틴 형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정확한 표현이죠, 사실은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종목은 그래요. 이제
그 남북로 가스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시세를 주던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시세가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바닥은 어느 정도 라인을 좀 잡아준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한 6,800원, 7,000원대 정도의 바닥을 잡았는데 지금 8,000원이니까 7,000원 무지하게 먼 것 같지만은 사실은 바닥을 잡아왔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어제 그 금요일하고 오늘 해가지고 사실 쏟아지는 자리인데 이 정도 라인 깨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자리가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은 한 번은 좀 들고 가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일단은 북러 정상회담이 끝났고 네. 지금 럼프 형님이 뭐 러시아하고 뭐 중국도 우리를 도와준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냥 뭐 아전 인수 뭐 이런 거죠. 아전 네. 인수 이런 거 정치적인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간 앞으로도 뭐좀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 면도 있어서 지금이 오히려 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쌀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일단은 보유 가능한 여유인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손절은 한 7,600원 정도만 잡으시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도 라인 잡으시고 얘 깨지면 일단 도망갔다가 아니면 최소한 비중 축소를 했다가 그 다음 지지 라인 6,000원대 후반, 7,000원대 초반에서 다시 한번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보시는 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보유 의견과 손절값 7,600원을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대동스틸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과 함께 손절가 7,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용평 리조트입니다. 네, 용평 리조트요.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2월 26일 날 매수하셨고요. 1,600원에 비중 10%입니다. 네, 세 번째 상담 종목은 용평 리조트입니다. 최근 용평 리조트가 HJ 매그놀리아 용평 호텔 앤 리조트로 사명을 바꾼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새로운 통합 리조트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서 변경을 감행하고 새롭게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뜻인데 시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시장에서 용평 리조트를 바라보는 눈은 네, 대북주로 일단은 후발 대북주로 엮여 있는 놈이 됐죠.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선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용평 리조트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대북주로 받아들이는 매단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후발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바닥에 이게 또 텃세가 심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는 이제 뭐 다시 대북주로 엮기는 쉽지 않았는데 그 통일교 재단 쪽하고 북한 쪽과의 관계가 좀 부각이 되면서 네. 최근에 시세를 좀 준 적이 있어요. 강한 시세를 줬는데 점상 한번 찍고 그 다음 상한가를 2번 찍고 3번 찍었나요? 2번 찍었네요. 상한가를 2번이나 주고 간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게 음봉이 터졌잖아요. 음봉도 그날 이제 회담이 부러지면서 네. 북미 회담 2차 북미 회담이 부러지면서 음봉을 크해줬는데 그 다음에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자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수가 1,9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1,600원이네요. 1,600원이 2월 26일에 1,600원이면 한 2월 26일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이 자리인데 한번 시세를 줬어요.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갔어요. 못 따라가죠. 근데 빠졌어요. 빠지다가 바닥 잡아줬구나. 조금 쉬었다 가겠구나 해서 여기 들어간 거예요. 심리는 이해가 돼요. 네. 심리가 이해되는데 이때쯤이면 제가 뭐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이때쯤이면 제가 한참 대북 던지라고 할 때예요. 왜냐하면은 네, 그래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떡락, 좋은 뉴스가 나와도 이벤트 소멸,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와야 상승. 네. 근데 세 개 중에 확률이 아주 좋은 확률이 나올 확률이 예를 들어서 한 10% 20%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축소를 하고 대부분의 물량 털고 정찰대 정도만 갖고 계시는 게 맞다고 하던 그런 시절에 네. 이제 이게 왜 들어가게 되냐면은 이런 자리에 자꾸 사람들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손실을 봤기 때문이에요. 주식 시장에서 손실을 보니까 한 방에 털고 싶은 거예요. 그 손실을 한 번에 역전하겠다. 로또를 사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들어갈 때 온갖 이제 주식 시장의 격언들이 귀에 들어옵니다. 뭐 가는 놀이 더 간다, 달리는 말에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뭐 넘어져도 1등주는 1등주다. 뭐 온갖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는 경우는 정말 사실은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통상 저도 이제 제주도 가서 말을 타봤는데 서 있는 말을 타서
의랴의랴해서 처음에 달리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탄력 붙으면은 빨리 달리잖아요. 그게 네. 주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 옛날에 제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를 한참 빡세게 공부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세상만사에 이제 정해져 있는 순환이라는 게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보니까 무슨 저기 무슨 사이비 종교 같은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세상에는 이제 그런 순환이 파동이 뭐 상승 3파동이요, 뭐 하락 2파동이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뭐 흐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이제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아까도 첫 번째 종목 말씀드릴 때도 했지만은 저는 매직 구간이 있고 저속 상승 구간이 있고 고속 상승 구간이 나오면은 그때 어느 정도 고속 라인을 타다가 슬슬 비중을 줄여줘야 된다고 하는 편이고 네. 예전에 제가 대표적으로 했던 게 이제 저희 이제 공개 방송 같은 경우는 대복주 추천드리고 한참 있다가 살살 상승을 하다가 고속 상승 구간 때는 비중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세상 만사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말을 탈 때도 서 있는 걸 타는 거지 가는 거를 타는 경우는 선수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한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수일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네. 대부분. 그래서 10중 8구는 부러져요. 10중 8구는 허리가 부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보단 차라리 쌀 때 조금 매집을 해가는 게 시간을 들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시는데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루하기 때문이에요. 지루하고 괴롭고 뭐 조금 빠져도 죽을 것 같고 조금 오르면은 막 심장 떨리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내를 안 갖기 때문에 네.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들여서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생각해보면은 차트 보시면 되게 웃기는 게 점상을 찍었을 때도 사실은 그럼 상한가에 물량 대놓으시지. 상한가 제가 이걸 사실은 점상 찍었을 때 보고 있었는데 상한가에 물량이 안 풀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점상 찍으면은 그 로스컨 상한가 로스컨 물량을 받으려고 한번 푸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점상 찍은 다음에도 대놓으면 다음날 상한가 먹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겁이 나는데 이때 상한가 찍을 때도 겁이 나는데 어떻게 이 가격대에서는 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시간을 들이면서 수익을 내는 게 맞지. 이거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월급 벌려고 그래도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빡세게 일해가지고 월급을 버는데도 한 달에 필요하고 연봉 뭐 몇천 되는 연봉을 받기 위해서 1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네. 어째서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돈은 벌 수 있는 돈 다 공짜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법을 공부하고 인내를 갖고 참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주식시장에 돈을 벌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이 자꾸 단기 수익을 노리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손해로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꾸 로또를 긁으면은 꽝을 맞으면서 로또 값이 나가는 것과 똑같은 특히 이제 이제 로또 한 번 사는데 10만 원이지만 10만 원이 한도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안 사잖아요. 네. 여기 로또방 가서 10만 원, 여기 로또방 가서 10만 원 이렇게 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그러다가 이제 가격만 날리는 거죠. 로또값만 날리는 거죠. 그래서 참고 인내를 해야지 사실은 수익이다.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제 나름대로 하면서 통계를 내보면은 인내를 갖고 매매 포지션을 자꾸 바꾸지 않을 때 제일 수익이 커요. 시간이 들어도. 그러니까 오늘 음봉 많을 때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부러뜨리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근데 네. 오늘 음봉을 맞더라도 내일 또 예를 들어서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남의 거 잘 간다고 따라 들어가면은 결국은 그 양봉이 윗꼬리가 나든지 아니면 오늘은 양봉이지만 내일 음봉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결국은 손실로 귀결되는 경우들도 좀 많다. 그 생각이 돼요.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는 지금 줬던 시세 거의 다 빠졌거든요. 거의 다 빠져서 지금 자리 충분히 홀딩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한번 밀려 내려오잖아요. 한번 밀려 내려오다가 이 자리에 지지가 됐는데 첫 번째 지지가 참 어려워요. 사실 첫 번째 지지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어디서 브레이크를 잡힐지 세력 형님들도 잘 몰라요. 왜냐면 네. 세력 형님들도 내가 이제 다 못 털었으니 이 정도에서 브레이크 잡고 다시 올라갑시다 하려 그러는데 매물이 많이 나오면은 무슨 호구도 아니고 그걸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지지 라인이 어렵고
두 번째 나오는 쌍바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네. 쌍바닥이 나온 이유도 첫 번째를 잡아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신뢰를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매수세를 좀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 자체는 쌍바닥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버리는 건 좀 아까워요. 특히 용평 리조트가 대북 관련해 가지고 한번 시세를 크게 줬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그런 건 있어요. 가는 놈이 빨리 가는 경우는 많아요. 그러니까 달리는 말이 올라탈 건 아닌데 가는 놈이 빨리 가니까 조금 들어가서 대기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네. 시간이 들더라도. 근데 시간 들 생각 안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시간 들릴 생각 안 하면은 결국 손실이 이제 돈이 나가는 거죠. 돈을 들일 거냐, 시간을 들일 거냐, 둘 중에 하나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 보유 가능하다. 특히 이제 북러 협상이 끝난 다음에 네. 한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부터 다음 이슈들도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지금 4월 이제 곧 있으면 5월인데 올해 안에 그래도 제 생각에 남북 정상회담 한두 번 더 할 것 같고 북미회담도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 이제 27일이 저희 1차 남북 정상회담 기념 1주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1년 동안 생각해 보면은 벌써 3번 남북 회담 했죠. 정상회담 했죠. 2번 북미 회담 했죠. 북러회담 한 번 했죠. 북중회담 했죠. 북중 북러 다 빼고 남북 정상회담만 3번이요. 북미 회담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은 2달에서 2달 반에 한 번씩 이벤트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럼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에는 오히려 더 빨라질 거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 스타트 라인 끊는 게 힘들지.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저기 보면은 뭐든지 첫 번째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이제 저기 그 PC방을 가도 처음 가는 PC방에 들어가기 힘들고 네. 뭐 운동을 해도 뭐 헬스장을 가도 뭐 처음 갈 때가 힘들 두 번은 쉽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벤트 발생 속도가 지금 이제 지나온 1년보다는 앞으로 1년이 나올 이벤트들이 더 속도감 있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에 던지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요 정도 라인이면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이제 얘뿐만 아니라 봐야 될 종목이 대북주 하실 거면 일단은 아난티도 봐야 되고 오늘 또 10병원 하나 있네. 대오에이구나. 대오에이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말씀드리면 이 정도 라인에서 지지 나올 거라 생각해서 정말 지지가 나오는데 딱 여기까지는 가네요. 가고 찍고 바로 양봉 돌려주는데 지금 바로 위에 라인이 저항선 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일단 비중 축소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 만약에 오후장이라도 좀 더 뚫고 가면은 이 라인에서 비중 축소하시고 넘어가는 게 끌고 가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AS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대북주를 보시면 일단 아난티도 보셔야죠. 거의 대북주 차트가 비슷해요. 네. 얘도 심하게 흐름 줬다가 부러지고 내려왔다가 여기도 거의 쌍바닥 자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자리는 뭐 장기 입형 때 지지 라인이니까 오늘부터 뭐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쳐도 슬슬 조금씩 입질 들어가 보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제가 수익을 크게 들였던 종목 뭐 경농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시세 한번 주고 크게 주고 하락 주고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자리거든요. 시간이 들더라도 이때부터 조금씩 담아 가시면 시세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저희가 드릴 때도 이쪽 바닥 라인을 드렸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김보라 앵커님이랑 같이 방송을 했던 네.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바닥 잡아가다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드릴 때 뭐 그냥 막 드린 것처럼 드렸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이때 한번 신뢰성 있는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라인에서 지켜주겠다. 그리고 그 정도 인근 라인에 왔기 때문에 첫 번째 바닥이 어렵지 두 번째 바닥이 어렵진 않거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라인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줬기 때문에 한 120의 2평 정도면은 지지가 되는 라인이다라고 판단하고 한 14,000원대 초반인데 이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바닥 잡아주지 않겠는가 판단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깨지더라도 네. 전저점 라인에서는 13,000원대 정도면은 충분히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리고 한번 가면은 또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그러니까 한 번에 비중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 조금씩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비중이 있으셔야지 나중에 더 하락했을 때 할인가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현금가와 그 정가의 모든 주식들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대북주들 대부분 이게 대북주 메인들도 아직은 추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용평 리조트 혼자 나홀로 죽은 모습도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고 쌍바닥 자리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다 포함해요. 얘가 만약에 부러진 다른 종목 다 부러질 거예요. 이 섹터가 다 무너져가지고 다시 옛날 12월달 자리까지 내려가면은
그러면 다시 그때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신뢰성 있는 자리가 아닌가. 현재까지는 대부분 모든 섹터가 이 정도 자리에서는 바닥을 잡아줬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일단 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한 6,700원 정도 드리는데 일단 그 정도 라인에서 전체 손절보다는 조금 비중 축소를 하셨다가 더 하락하면 잡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대북주가 재밌어요, 사실은요. 되게 빠르게 수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네. 통장에 돈 꼽아주는 놈이 제일 좋은 놈이지 네.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없습니다. 내 계좌에 수익 주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 오래 할 친구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북주를 관심을 계속 갖고 있을 거예요. 특히 최근에 정해진 이벤트가 없잖아요. 네. 이벤트가 없고 가장 조용하고 다들 관심이 없을 때 들어가는 게 이 섹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손절가 6,700원 잠옷이지만 만약에 손절가 오면은 비중 축소 정도 네. 그리고 일단 보유를 좀 하시고 가시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종목 용평 리조트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과 함께 손절가 6,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 얘기 나누면서 경협주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대북주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나요? 개인적으로 네. 저는 일단은 뭐 워낙에 많은 섹터들이 있는데 섹터보다는 네. 잘 가는 놈이 좋습니다. 아, 잘 가는 잘 가는 부분도. 놈이 제일 좋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브라인커님하고 방송할 때 네. 종목 그때 한번 종목 한번 추천드릴까요?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경농하고 엠텍하고 5개 드렸었는데 뭐 몇 개 더 드렸을 텐데 네네. 그 당시에 뭐 대하태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몇 종목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게 기준이 있었어요. 전부 흩어가지고 섹터별로 흩어서 제일 대장주들 하나씩 가져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좀 실적 잘 나오는 대장주들 위주로 흩뿌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각 섹터마다 대장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협주에 제일 수혜를 받을 종목은 뭐냐라고 하면은 엘리베이 있죠, 당연히.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네. 그럼 누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죠. 현대 엘리베이가 가장 수혜를 받을 종목이 맞는데 사실은 경협주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단기 수익이에요. 단기 수익 빠르게 발빠르게. 그때 이제 5종목 중에 현대 엘리베이도 있었네요. 네네. 현대 엘리베이도 추천을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 엘리베이는 제가 추천드렸던 것보다 한 50% 남짓, 40%, 50%밖에 못 갔고 네. 경농 같은 애들이 150%씩 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발빠른 놈 위주로 태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 하나 잡아놓고 근데 현대 엘리베이가 옛날에는 압도적인 대장이었는데 아난티가 워낙에 세간에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매수하실 때 현대 엘리베이랑 아난티를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를 10을 사실 거면은 현대 엘리베이 아난티를 5로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철도도 뭐 현대 대하티아이도 달리면 빠른 놈인데 네. 너무 무거워요, 얘가. 좀 지금 여기 비만이 돼가지고 살이 좀 쪘어요. 네. 그래서 얘는 좀 무거워서 얘도 한 비중 한 5% 넣을 수 있고 생각하고 예전에 저희 12월 때 방송했던 때 그 종목들 하락하면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경농 마찬가지고 네. 엠텍 마찬가지고 하여튼 발 빠른 놈들 위주로 조금씩 담아가시면 막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새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함께 해주신 이영재 전문가님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에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5월의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 반전이 가능할지 꾸준히 시장 흐름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후 1시 카페인 주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